아름다운 역사 미역 반갑습니다 여러분, 순기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헷갈리는 파트를 배워야 돼요. 바로 이제 대원군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서양 열강들, 즉 서양의 그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 시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 시기가 왜 헷갈리느냐, 연도마다 일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의 연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부할 때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드립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두세 파트에 쪼개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지금 종이를 이렇게 가로에 놓고 연표를 그리면서 선생님이랑 할 거거든요. 핵심은 지금 선생님이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뼈대는 다 세울 거기 때문에 이 뼈대들을 세워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이나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살을 붙이는 그렇게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뼈대는 다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도 줄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하나 딱 긋고 어디서 시작하느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 1800년대 이야기예요. 1800년대 이야기. 자, 요거로 시작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그 18, 그렇죠? 여기 연상되죠. 그거를 넣어놓으면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우리가 누가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원군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죠? 대원군이 올라와서 국내에서 이제 개혁을 했다는 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뭐 이제 서원도 부수고 경복궁도 다시 짓고 호포제도 실시하고 사창제도 실시했고, 잘 하시다가 이제 경복궁이 짓는 게 당백정, 원납전 이런 걸로 발행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막 화폐의 가치가 막 이렇게 툭툭 떨어져가지고 국내 상황이 막 혼란스러웠던 거, 이런 거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서양에서는 무슨 주의가, 제국주의라는 게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국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큰 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 대항해 시대 이후에 산업혁명 거치면서 서양들이 이제 막 뭐를 만드는 거예요?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세계사에서 이야기하죠. 식민지 쟁탈전을 막 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국주의 올라올 때 일단은 대원군은 꿈은 63빌딩을 건설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뭐 제2롯데월드였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63빌딩이 최고였거든. 그래서 63빌딩을 세우려고 대원군이 올라왔습니다. 대원군 집권. 그런데 자, 이제 1800 몇 년인지 안 알려줄 거야. 이때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천주교죠, 크리스트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예수님 밑으로 다 똑같아요. 사랑의 종교니까. 그러니까 평등이거든요. 그죠? 근데 조선은 평등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심지어 교회 다니면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 이게 안 맞는데 대원군이 봐준 거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조선 위에서 누가 내려오고 있었냐, 우리 보드카들이 내려오고 있었거든.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EEJ라는 게 있잖아.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거한다. 그래서 저기 저 보드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퐁듀들을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그렇게 선교하는 거를 대원군이 어느 정도 봐줘요. 그러면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 저 위에 있는 애들 좀 신경 쓰이는데 너 가가지고 니네 군대 데리고 와갖고 쟤네 좀 밀어내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육군 몰고 와, 막 이런 느낌인 거지. 될까요? 안 되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 저희는 그런 거를 못해요,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유교를 배우는 유생들이 저거는 조선의 흔드는 학문입니다 막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사들과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대거 처형하는 병인박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홍대 옆에 합정역 쪽에 가면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이제 그 천주교의 성지가 있어요. 정약용 동사동도 있고,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걸 당했어. 그러니까 그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무슨 양료입니까? 병인양료입니다. 자, 병인양료인데 선생님 여기 한 줄 띄었어요. 그죠? 쓸 게 있다라는 거야.
자, 병인양요인데 이 병인양요 연도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 18놈들이 뭘 찾으러 온 거야? 식민지 찾으러 왔죠. 식민지 바다야, 육지야. 그렇지. 육지로 온 거지. 그래서 1866년입니다. 병인양요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 와가지고 팍 부수죠. 외교장각 도서를 강탈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정족산성에서 양헌수라는 장군,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라는 분이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저렇게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여러분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 병인양요가 터져가지고 우리 외교장군당,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지심체유자 이런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8놈들이 육지로 온 거지. 근데 이 사이에서 비워놓은 거에 제너럴 셔먼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미국 배가 옵니다. 미국 배가 왔는데 그 뱃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거칠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와서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시여 이래갖고 뭐 세니까 왜 때리는겨? 막 이렇게 했겠지. 막 이렇게 툭 쳤는데 왜 때리는겨? 막 이런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막 거래하자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게 폭력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저 제너럴 셔먼호를 어떡합니까?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건 미국 배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우리 배를 불태워서 팍 들어온 거지. 그래서 터진 게 바로 뭐냐면 신미양요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미국이 배가 불타서 들어왔을까요? 그것 때문에? 물론 맞지만 저건 핑계야. 미국 역시 뭘 찾고 있었을까? 식민지를 찾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놀렸던 거야. 18. 뭐 할 일 없나? 칠 일 없나? 한 거죠. 몇 년? 7일년이에요. 칠 일 없나? 하다가 들어온 게 뭐? 신미양요입니다. 선생님이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찾아온 거야? 형이 찾아온 거예요. 7일 없나? 그래서 신미양요인 거죠. 신미양요는 이제 자, 광성보라는 곳에서 어재현이라는 장수가 막습니다. 그래서 숫자기가 막 털리고 막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쳐요. 지금 딱 봐도 이제 서양을 조선이 싫어할 것 같죠. 근데 이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 이번엔 독일 사람이에요. 오시아. 누구?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오는데 거래를 하러 왔죠. 무역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대원군한테 얘기한 거야. 무역을 하자. 근데 대원군 싫어하잖아 지금. 그래서 싫어, 안 해. 니네들은 안 놀아. 이랬던 거지. 그래서 오페르트가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야 그러면 쟤네 아빠 묘지를 털어가지고 끔찍하죠. 쟤네 아빠 묘지를 털어가지고 딜을 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막 대원군의 아빠인 남현군의 묘를 팝니다. 근데 서양 무덤이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건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시멘트를 확 다 발라놓고 그 안에 돌 꽉 채워놓고 이렇단 말이야. 파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그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원군이 완전 극대노하겠죠. 여러분 부모님 묘지를 판다고 생각해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오페르트 와서 뭐 했습니까? 그 18 친구가 육지를 판 거죠. 1868년. 그래서 육지를 파다. 68년.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여기 쉽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려요. 같은 연도예요.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데 일본은 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상투처럼 틀고 다니는 머리가 있거든요. 발음 좀 조심해야 돼요. 촌마개예요. 촌마개를 못하게 하고, 그 사무라이 하면 여러분 못 떠오르는가? 슥슥 으악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슥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칼도 못 차고 다니게 해요. 이 칼이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토레이, 그러니까 패도령 해가지고 칼도 못 차고 하게 다니고 양복 입고 다녀야 되고, 즉 완전 다 바꿉니다. 단발령 알죠? 머리 자르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에서 싹 바꿉니다. 서양식으로. 타라 입고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을 탈피하고 구라파 유럽 쪽으로 들어가 버리자. 서양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육체를 판 거예요. 육체 팔아먹은 거. 완전 다 바꿨잖아. 그래서 68년 메이지 유신도 기억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지금 대원군이 집권을 했는데 대원군이 서양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원군이 뭘 하냐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니다. 쉬운 말로 쇄국 정책이라죠. 나라를 봉쇄해버리면 안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에 요거 빨간색 전국에 뭐를 세우느냐? 척화비라는 걸 세워요. 척화비는 12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 이렇게 써 있어요. 양이 침범, 양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비전, 싸우지 않으면 주화, 비전, 즉화, 즉시, 즉 화해하자는 뜻이고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뭐해라? 서양 보면 싸워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 서양에 반대하는 정책을 펴니다. 여기 이해되죠? 당연히 이해되는 거야.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지? 그죠? 고종. 대원군 왕 아니잖아. 우리 어린이 고종이 크고 있다고. 아빠, 내가 왕인데? 아빠가 다 하네? 아빠, 내가 왕이에요. 막 이런 거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해주는 사람이 있어. 전하가 왕이십니다. 이게 누구야? 명성황후. 민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 아빠 저리 가요. 이제 내가 할게요. 그래서 아빠가 내려가고, 선생님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우리 고민 커플이 등장해요. 우리 고민 커플, 고종 민비 커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고민 커플이 경험이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적지. 그죠?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누가 냄새를 맡고 오느냐?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기 힘든 나라가 있어요. 그분들이 냄새 맡습니다. 일본이 냄새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기가 미국한테 열렸던 방식과 똑같이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요라는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나라 강화도 앞에 도발을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니네가 먼저 했어 해서 강화도를 부숴버리는. 근데 심지어 미국한테 이제 무기랑 이런 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화력이 상대가 안 됐으니까 점령이 당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났던 사건을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18 친구들이 뭐 하러 온 겁니까? 치러 온 거예요. 치러 왔다. 7~5년. 오케이? 칠 일 없나? 치러 왔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운요 사건으로 이제 하고 당황했겠죠. 고민커플 막 당황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일본이 종이 하나 들고 옵니다. 야 일로 와. 이거에다가 사인하면 우리가 갈게.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 무슨 조약을 맺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죠.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해양도 측량할 수 있고 뭐 별의별 권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막 항구도 열어야 되고 그 조약 내용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정리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에 불평등한 조항을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우리가 사인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은 게 우리나라한테는 뭡니까? 치욕이죠. 치욕. 7·6년. 치욕년에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이 어떻게 됐어? 열려버렸어.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열려버렸단 말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입김이 강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우리 앞에 거 되짚어보면 우리 이제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나라는 청나라에게 묶여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당연히 우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근데 그 강화도 조약 1항이 뭡니까? 조선은 무슨 국이며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하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주국이라는 건 그 뒤에 있는 누구 꺼지세요야. 청나라 꺼지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차 싶은 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던 때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이때부터 청과 일본이 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자, 청과 일본이 싸우는데 보세요. 이제 문을 열고 우리나라 안에다 막 이제 일본인 교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특별한 군대, 특별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누구? 별기군 막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지창 포크같이 생긴 거 있죠? 육모방망이, 다듬이 방망이 같이 생긴 거 막 들고 다니던
그럼 군인들을 보면서 별기군이 비웃으면 가는 거죠. 포크가 뭐냐? 밥 먹으러 왔냐? 뭐 이러고 가는 거야. 심지어 우리나라 구식 군인들보다 월급도 3배를 받는데 꼬박꼬박 나오고, 근데 우리 구식 군인들은 월급도 1년치가 밀려. 심지어 5군형이었던, 즉 군대가 5개였는데 2형으로 축소돼.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막 잘리는 거예요. 자, 착잡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1년치 밀린 월급 중에 한 달치를 준대. 그래서 그래 일단 저거라도 받자 이런 거지. 갔더니 그땐 곡식으로 받잖아요. 뭔 짓을 해놨어? 쌀인데 모래, 겨 막 이런 게 섞여 있고, 심지어 무게 많이 나가라고 물에다 푹 절여놓은 거야. 여러분 같은 눈이 안 돌겠습니까? 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18! 내 월급 어떻게 빨리 내놔! 그래서 18 빨리년, 82년에 일어난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임오군란인 겁니다. 임오군란이 빵 터져. 자,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임오군란, 그럼 일으킨 그 군인들의 목표가 뭘까?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문을 열어버린 누구? 일본이 목표고, 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책임을 물어서 민비를 죽이려고 해요. 명성황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명성황후에는 특기가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탈주랑 오빠 소환이에요. 그쵸? 탈주는 이렇게 도망을 잘 가시고요. 오빠 소환이라는 건 이제 청나라에 이제 구원 요청을 잘 하세요. 선생님이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야. 자, 봐봐. 그래서 못 잡아요, 명성황후를. 못 잡고 명성황후는 청나라로 도망가서 우리나라 난리 나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자, 청나라는 땡큐야. 왜?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조선에서의 자기네 위치가 좀 흔들린다 싶었는데, 그 조선에 이제 왕비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림이 예뻐. 역시 너희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되지? 도와줄게 해서 청나라가 이 임오군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임오군란 99군인들이 다시 올려놨던, 대원군 때가 좋았다 해서 대원군을 다시 올려놨는데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버리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조약을 2개 맺는데, 일단 청나라랑 맺는 거는 이름 엄청 길어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아이고 길어라, 그쵸? 조선과 청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때 맺는 약속한 거예요. 이거 왜 맺은 걸까, 청나라가? 뭐에 대항하려고? 그렇죠. 강화도 조약에 대항하려고 맺은 거죠. 자, 일본도 특수한 스킬이 하나 있어요. 아직 일본이 청나라 이길까 못 이길까? 못 이기거든. 그래서 일본은 못 이기면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10년 기모으기라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청나라를 밀어낼 수 없으니까 일본은 딱 이득만 챙깁니다.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에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 배상금 지급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교관 죽이고 외교관 태웠다 이거지, 공사관 태웠다 해서 배상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죠. 근데 미군 말고 다른 군대 있는 거 생각해봐. 있어? 없죠?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임오군란 때문에 누가 올라간 거야? 청나라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쉬웠겠지. 이거 뭔가 될 뻔했는데 결국엔 청나라가 다시 조선을 가져가네, 이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조선의 젊은 아이들이 하는 소리 들은 거야. 김옥균, 박영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 이런 거 할 거야. 우리도 이제 좀 근대적인 국가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막 친구들 얘기한 거지. 야, 우리 나이도 어리고 벼슬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걸 해? 이런 거지. 옆에서 누가, 일본이 저거다. 저걸 잘 이용하면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다가갑니다. 젊은 친구들,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생각인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나? 한 거지. 그때 우리 개화파들이 저희는요 생각은 있는데 벼슬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하네요. 일본이 뭐라 그래? 그런 좋은 생각이 있는데 벼슬과 돈이 문제인가? 그게 문제라면 내가 지원해 줄게.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저희 해도 돼요? 해봐. 해봐야지. 진짜 해요? 해봐. 너희의 꿈을 향해 뭐 해봐.
너희의 꿈을 향해 뭐 해봐? 한번 발사해봐. 그래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일어난 게 무슨 정변? 갑신정변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1884년에 일어난 게 무슨 정변?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갑신정변의 별명이 3.1천하예요. 그 우리나라 우체국이죠. 지금은 우정국이라는 그 우리나라 우체국 시스템이 개국할 때 빵 터뜨린 건데 저것도 목표는 똑같습니다.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성황후도 청나라의 도움 요청을 성공해서 청나라 와서 정리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3.1천하예요. 근데 갑신정변을 했던 김옥균, 박영유 이 사람들을 뭐가 힘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양반이었는데 자기네들의 권한을 포기할 준비가 됐던 사람이야.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양반으로 살아도 돼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인데 너무 세상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실패한 것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의 힘이 없었고 누구의 힘에 기댔어? 일본의 힘에 기댄 것부터가 에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백성들 뭐만 한 거야? 야, 일본이랑 한 거래. 야, 일본 꺼져! 막 이렇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심을 얻지 못한 개혁이라 실패를 합니다. 자, 갑신정변이 실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갑신정변을 거치고 나서 청나라가 정리를 하니까 일본이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청나라한테. 야, 청나라, 야, 솔직히 너 조선 갖고 싶지? 청나라가 뭔 소리야? 원래 조선 우리 거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뭐라며? 야, 그 원래 자기 거라는 게 어딨어? 야, 나도 조선 좀 탐나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하면 서로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 그럼 약속을 하나 하자. 한 놈이 넘어오면 알려주는 거야, 미리. 그리고 다른 친구도 같이 넘어오는 거야. 어때? 청나라 지금 바쁘거든. 나라 안에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야, 진짜야? 그래 약속해. 그래서 웃기죠. 우리나라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청과 일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세계사에는 다른 텐진 조약이 또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텐진 조약을 맺고 웃긴 게 이거는 흰색이에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조선이랑 일본이 맺는 게 있어요. 한성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부채질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또 배상금을 지불하는 저는 한성조약을 맺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텐진조약인데 이 텐진조약을 맺고 일본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패시브 스킬을 쓰러 갑니다. 몇 년 기모으기? 10년 기모으기를 하러 갑니다. 그럼 10년 기모으면 몇 년이죠? 1894년이죠. 그 94년에 뭐가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지고 그 청일전쟁에서는 결국에 누가 승리하게 되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파트예요. 그래서 이 첫 파트에서 선생님 뼈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뼈대는 5개. 뭘 외워라? 병신, 강임갑을 외우면 됩니다. 강임갑이라는 친구는 이거다. 그죠? 그래서 병신, 강임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뼈대를 알아놓고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뼈대마저 안 세우면 살을 붙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고 지금 칠판에 적은 이 순서대로 그리고 연도 드립 육지로 육지를 팠다. 칠 일 없나? 치러 왔고요. 치욕을 맛봤어. 빨리 내놔. 꿈을 향해 발사해본 요거까지 드립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년 기본 일본과 또 다른 새로운 강적이 나오는 그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